안녕하십니까, 김현평의 김선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0학년도 대비 대학 편입영어 학습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굳은 마음으로 지금 화면 앞에 또는 스크린 앞에 스마트폰 앞에 앉으셨죠?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막연히 시작하는 것보다 plan, do, see,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다시 검토하는 것, 이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5년 이상의 편입영어 강의의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최소한의 시간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무슨 내용을 오늘 말씀드릴 건지 간단하게 세 가지 인덱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편입영어라는 게 무엇인가? 막연하게 편입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 어학 잘하면 되지 않나요? 물론 어학을 굉장히 잘한다면 편입영어도 잘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수험생에서는 언젠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 대학에 반드시 붙을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편입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길게 얘기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그 유기적인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어떻게 커리큘럼을 타면 여러분들이 좋을지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한번 시간표를 같이 스케줄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편입영어 출제 경향을 한번 같이 훑어보시도록 하시죠. 첫 번째, 편입영어는 무엇인가? 여러분 많이 영어 시험 봤죠? 수능 시험도 보고 토플 시험도 보고 토익 시험도 보고 편입영어가 똑같은 영어인데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대학별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TS나 중앙교육평가원 같은 어떤 출제, 중앙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대학별로 출제되는 영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 특성화되어 있는 문제들, 편입영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화된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대학이 영어 시험을 문제를 낼까?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국내에서 보는 영어 시험 중에 편입영어가 가장 어렵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잘못된 얘기입니다. 국내에서 보는 영어 시험 중에 편입영어가 가장 어려운 게 아니고요. 편입영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습 과정을 학습을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기본 학습 수양 소양 능력 테스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3학년으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3학년에 들어가요. 그러면 더 이상 기초 과정이 없어요. 3학년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공 서적을 읽으면서도 학습에 필요한 해독 능력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문의 내용이나 어휘 수준이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첫 번째, 대학별로 출제된다. 두 번째, 기본적인 학습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어휘 수준이나 해독 능력 수준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아카데믹한 capability, 여러분의 어떤 academic capability, competence 이런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편입영어의 출제 경향, 최근 들어서 출제 경향이 점점 상승하는 추세예요. 그러면 너무 겁먹을 필요 없죠. 상승하지만 상승하는 수준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입영어가 어떠한 입시보다도 여러분한테 효과적인 거는 유기적으로 할 수 있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요. 다양한 과목, 7과목, 8과목 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어떤 유기적인 학습을 한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영어란 과목 자체도 편입을 떠나서 영어란 과목 자체도 여러분의 블랙홀적인 과목에서 아주 장기가 되는 과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인서울 상위권대학 편입영어가 난이도가 상승합니다. 즉 특히 수도권 내 또는 인서울, 서울 안에 있는 상위권 탑7, 탑5 학교들은요.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학교들이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한 발짝만 앞서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거둘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수능처럼 입시처럼 굉장히 상위권층이 높은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다잡으시고 집중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 비중은 논리와 독해가 상위권에서는 거의 80% 이상을 육박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논리, 독해의 비중이 상승한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풀이 해결 능력과 해독 능력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단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 즉 단어 뜻 아닙니까? 이거 문법상 아닙니까? 이런 것보다는 복합적으로 추론해서 그 지문 속에서 그거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시험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단편적인 지식을 외우고 개별 사항을 외우는 것보다는 유기적으로 학습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최근에 상위권 대학에 당당하게 합격하는 비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그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원자들의 경향도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어디든지 나는 이 학교 어디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이거는 마음 아픈 얘기긴 하지만은 입시 제도가 변했기 때문에 입시 제도가 변하기에 따라서 즉 다시 말해서 편입 제도도 굉장히 지원이 경쟁이 세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뽑는 인원이 입시에 비해서는 훨씬 적어요. 그렇죠. 물론 지원자도 훨씬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뽑는 인원이 적긴 하지만 지원자도 적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영리하게 판단하셔야 되죠. 전략을 세워야 되죠. 그냥 저는 이화 여대 뭐 초등교육과 하나만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는 편입학과 안 맞습니다. 저는 이과 이학교 이과 꼭 가고 싶어요. 이건 안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편입 영어 제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대학보다는 좀 더 네임밸류 있고 좀 더 내세울 수 있는 좋은 대학 또는 내가 지금 다니는 과보다는 좀 더 내가 가고 싶은 과라는 게 좀 더 폭넓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고 싶습니다. 다른 시험에서는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펼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가능성을 많이 넓혀 놓으셔야 돼요. 저는 적어도 서성안에서 이런 과 정도 가고 싶어요. 서성안 중경외시 중에서 이 정도 가고 싶어요. 이렇게 좀 폭이 넓어야 된다는 겁니다. 딱 한 학교만 잡아가지고 가기에는 좀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학교 및 학과 선택의 폭을 최대한 넓혀서 준비하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자들의 편입 영어 실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이 높아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그만큼 어학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이 되는 친구들도 점점 많이 들어와요. 그러나 입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훨씬 더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잘 전략을 짜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 지금 딱 출발선에 서 있죠. 출발선에. 여러분이 지금 동일선상에서 여러분이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시작해야지 이 시작이에요. 물론 이 시작하는 사람들의 기본 역량이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합니다.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게 여러분이 남보다 한 발짝 앞서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계속 뒤쳐져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학생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 출발할 겁니다. 출발해 볼까요?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렇죠? 어휘도 중요해요. 문법도 중요해요. 논리도 중요해요. 독해도 중요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어휘 끝내놓고 그 다음에 문법하고 그 다음에 논리하고 그 다음에 독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어휘는 이 선생님한테 있고 논리는 이 선생님한테 있고 독해는 그렇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느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면서 국어 선생님이 어휘 선생님, 문법 선생님, 독해 선생님 따로 있는 거 본 적 있었습니까? 문장 속에서 어휘를 파악하고 문장 속에서 구문을 파악하고 문장 속에서 논리적인 해법을 알아가는 게 기본적으로 어학입니다. 그리고 문제 풀이고 해독 능력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톱니바퀴가 이렇게 따로 돌아가야 된다면 이 선생님한테 따로 듣고 이 교재로 따로 듣고 이 교재로 따로 듣고 유기성이 결여됩니다. 한 목소리로 유기적으로 수업을 듣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톱니바퀴를 따로 돌려서 하나로 각계격파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합쳐져야 됩니다. 유기적으로요. 4배의 힘을 들이면서 그만큼 힘을 들면서 성과를 못 거두면 가장 어리석은 수험생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현명한 수험생이라면 이렇게 끝까지 완주가 불가능한 어리석은 커리큘럼은 짜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영리한 수험생은 어떻게 출발할까요? 이 4개 톱니바퀴를 묶는 겁니다. 그렇죠? 어휘를 하면서 논리와 독해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어휘, 특히 어휘하고 논리가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어휘를 하면서 논리에 잘 나오는 어휘를 익히고 논리를 하면서 또 어휘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독해를 하면서 문법, 기본 문법 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구문을 하면서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거고 독해하면서 뭡니까? 논리적 추론 능력을 가지고 문제풀이 해결 능력을 늘리는 거죠. 이 과목을 한꺼번에 유기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는 파트별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파트별보다는 유기적으로 계속 독해 설명하다가 논리도 얘기할 수 있고 독해 설명하다가 어휘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학습하는 과목만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4배의 힘을 한 번에 맞물려서 돌리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줄이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는 편입영어의 고득점 그리고 원하는 목표 대학에 당당히 합격한다는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 이제 커리큘럼 한번 말씀드릴게요. 커리큘럼. 아마도 저는 이 프랩 코스라는 편입영어의 예비 과정을 어떻게 해봤냐면 적어도 이 강좌를 보고 계신 분들이 방학 기간 중이라면은 적어도 방학 기간 중에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격 대회 나갔는데
몇 발을 맞춰야 돼요? 10발을 맞춰야 되는데 총알이 3발뿐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사격술이 좋아도 10발을 못 맞춥니다. 여러분 편입에 있어서 편입 영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총알과도 같은 하나의 빌딩 블락, 이렇게 하나의 기초가 되는 게 어휘, 구문, 배경 지식이에요. 이 세 가지 과목, 보카토닉 과목 또는 노베이스 구문 과목, 그 다음에 배경 지식 특강, 이 과목을 방학 동안에 다른 귀 막고요. 다른 유혹 듣지 말고요. 뭐가 먼저 중요하다, 독해를 돼야 돼, 없이 이 세 개를 완벽하게 두세 번 돌리신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편입영어 전교 과정에 들어간다. 그러면은요. 모든 어느 학원을 듣든 어느 인강을 듣든 여러분 굉장히 빠른 패스트 트랙, 그렇죠? 남들이 세달 갈리는 거 한 달 만에 끝낼 수 있는 그런 프로에스 역량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요. 제가 읽었었지만 이거를 이렇게 해서 끝나라는 게 아니고 같이 돌리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있는 방학이나 이런 기간에는 이 예비 고수 과정 기본, 그러니까 똑같아요. 스키 선수가 스키를 타는 연습도 해야 되지만 스키 타기 전에 기본 영역이 있을 때 웨이트를 해서 뭡니까? 기초 체력을 다져 놓으면은 스키 대회에서 훨씬 더 좋은 스키를 익힐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요. 어휘, 구문, 배경 지식. 이 세 개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아마도 지금 학습 소개를 듣고 계신 분들 대부분들이 프리패스 수강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지루하더라도 들으세요. 익숙해집니다. 처음에 어색하지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렇죠? 어휘라는 것도요, 음악 들으듯이 드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분명히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규 과정으로 가서 보세요. 보통 학기가 시작했다. 그러면 3월부터 5월부터 가장 중요한 거는 어휘하고 문법이 가장 중요한 섹션이긴 하죠. 특히 어휘하고 구문. 그렇죠. 문법은 문법 문제를 위한 문법 사항도 있지만 구문은 독해력의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문은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문법을 위한 문법 자체는 문법 문제 점수로만 끝납니다. 그리고 상위권에서 문법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구문은 독해하고 논리에 충분히 영향을 주는 섹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구문,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건 중요하고요. 이 부분을 2개월 안에 끝내시면 가장 좋겠죠. 기초 확립하면서. 그러면서 문법을 서서히 문제 풀면서 마무리하고 어휘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예비 과정부터요. 그 다음에 논리 독해를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학습 양을요. 그 다음에 9월 달부터는 그때는 거의 모든 공부가 논리하고 독해 위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휘는 계속 가는 거죠. 문법은 문제 정도 풀어보면서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12월, 12월 마지막입니다. 실전 대비 모의고사를 계속 풀어보셔야 되면서 기출문제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왜? 지원하는 대학들에 대한 기출문제의 유형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기출문제 가지고 똑같은 예상 문제들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보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실전 단계에 가면 이제 목표 대학별 모의고사 면접 대비, 특히 저는 나중에 특성화 강좌로 천기누설 강좌라고 해서 대학별 강좌들을 굉장히 많이 강의를 해줍니다. 그 학교의 특성에 맞는 특수 유형들 전반적으로 7, 80%는 동일한 문제가 나오지만은 학교에 특성 있는 문제들, 그 문제를 특성화된 문제들을 익히셔야지 남보다 한 발짝 앞서야지 당락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과 스케줄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제 처음 학습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첨가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답답했었는데 그냥 듣고서 하고 끝나시면 안 돼요. 뭐 저렇게 공부하는데 끝나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스케줄을 세우는 게 무정 중요합니다. 세워보세요. 스케줄을. 촘촘하고 거미줄처럼 아주 거미줄이 아니죠. 그렇죠? 아주 빽빽한 그 망처럼요. 빈틈이 없이 한번 짜보세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올인 편입생.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일어나는 시간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더 줄이셔도 상관없어요.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한번 쫙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일 베이스로 내가 해야 될 걸 적어놓고 그거에 맞추는 게 스케줄입니다. 내가 한 것을 나중에 하루 끝나고 적어놓고 그거는요. 일기예요. 일기. 알겠습니까? 그래서 스케줄을 미리 정해놓고 타이트하게 그 스케줄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체크해보고 하루 과정이 끝나면은 일주일의 과정에 내가 목표량을 달성했는지 점검해보고 플랜 두 C, 리뷰하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이런 식으로만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이거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 여러분이 채워 넣으셔야 되는 거라서.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 중에 저녁 시간을, 이게 제가 왜 저녁반하고 새벽반을 나누냐면 뒤에는 새벽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녁반, 새벽반은 인강을 들으시는 분한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스타일이 있어요. 뭔가 하면 자기가 아침형 인간인지 아니면 야행성인지. 저는 저녁에 공부하는 게 잘 돼요. 그러면 일과가 끝난 다음에 저녁 시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야 되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뭔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과정을 타이트하게 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반 학생들 특히 제가 계속 나오는 말은 틈틈이
틈틈이 손에서 놓으면 안 된다. 그쵸? 틈틈이 짬나는 시간. 그쵸? 짬나는 시간. 그쵸? 그 다음에 그쵸? 수업 없는 날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쵸? 가장 빨리 훑어보고. 여러분 지금 쭉 제가 체크한 것들이 뭡니까? 뭔가 올인하지 않고 풀타임으로 공부하시지 않는 수험생이라고 하면요, 자기의 과정에서 훨씬 더 이렇게 짬내서 하는 공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죠? 너무나 편안하게 에이 뭐 몇 분이나 된다고 그거 그냥 쉬지 아닙니다. 그 몇 분이나 된다고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렇죠? 좋은 그렇죠?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 기기도 정말 좋잖아요. 틈 나는 대로 어휘 듣고 그렇죠? 문제 풀고 그렇죠? 짧은 시간을 이용해 보세요. 새벽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반은 그 다 최대한 시간을 활용한다. 그렇죠? 커피 한잔하고 수업을 듣는다. 출근길에서 없다. 최대한 집중이 잘 되므로 시간을 활용한다. 틈틈이 단어절을 한다. 짬나는 시간을 한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제가 이 마지막에 스케줄표를 보여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타이트하게 한번 시간을 짜서 단 일주일만 그것이 잘 아까 유기적으로 맞물려 들어가만 느끼면요. 그 다음부터는 몸에 근육이 생기면요. 그 근육에 맞춰서 자기가 그 스케줄에 맞춰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반드시 한번 제 말을 믿으시고요. 꼭 시간표를 짜보시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학습하는지 아까 커리큘럼을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를 반드시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0학년도 대비 편입영어 학습 가이드. 그죠? 여러분은 반드시 합격하실 것입니다. 자기 주문을 외우세요. 예, 지금까지 김은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